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와 화제입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김경섭입니다. 군산시 청년 창업이 성공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로컬라이즈와 청년 창업 키움 정책이 함께 추진이 되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체계화되어 가고 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상당수 청년 창업자들이 업체가 존속기관이 늘고 있어서 이 창업가들의 자신감도 커가고 있습니다. 군산의 청년 창업과 시의 지원 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두 분 먼저 소개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우리 허승희 대표님께서 먼저 자신을 좀 소개를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군산에서 청년 창업을 한 블루머스타드 스튜디오 대표 허승희입니다. 네. 그리고 군산시에서 청년 창업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박순영 창업 사회적 회장님 나오셨는데 소개를 좀 해주시죠. 안녕하십니까. 군산시 일자리 경제과 창업 사회적 경제계장 박순영입니다. 네. 우선 그 청년 창업을 해서 상당 기간 지금 계속 운영을 해오고 있는데요. 우선 그 창업을 하신 분의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허승희 대표님께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역의 출신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군산에서 정착을 해서 지금 사업을 계속 이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군산에 어떤 매력을 느껴서 이렇게 정착을 하게 됐습니까? 네. 저는 군산의 가장 큰 매력이 남아있는 개성 있는 건물들이었다고 생각을 들어요. 그래서 이제 건물들이 예쁘게 잘 이렇게 오목조목 있는 모습이 굉장히 따뜻한 느낌이 들었는데 그 건물들이 많이 비어 있는 모습에 좀 마음이 안타까웠고 이제 그 건물들을 조금 더 채워보는 이제 활기찬 동네를 좀 더 이제 같이 만들어 보고자 군산에서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군산의 지역이라고 하면은 주로 수도권에서 활동을 하시다가 군산에 이제 그런 이유로 해서 그럼 전공은 뭐였습니까? 저는 전공은 실내 건축 디자인 전공했습니다. 네. 역시 이제 실내 건축 디자인을 전공하다 보니까 군산의 그 비어 있는 건물들의 매력 있는 모습에 빠져서 군산에 정착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다. 지금 창업을 해서 하고 있는 사업은 어떤 업종입니까? 저는 지금 1920년대 건물을 이제 그 적산가옥을 리모델링해서 숙소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디자인 회사 블루머스타드 스튜디오를 운영하면서 이제 군산의 흰철살 보리를 가지고 이제 개발 연구하는 상품을 만드는 보리당이라는 브랜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흰철살 보리로 만든 여러 가지 음료겠네요. 네, 차류도 있고요. 네. 저희가 이제 이번에 출시하는 제품인데 그 흰철살 보리를 활용해서 이제 한국형 밀크티라는 형태로 이제 밀크티 베이스도 같이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네. 듣기로는 흰철살 보리를 가미한 커피도 있다. 네네, 이런 맞아요. 얘기도 보리 들었습니다. 커피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서 언제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이제 몇 년 동안 지금 계속 이어오고 있습니까? 제가 이제 그 사업자를 낸 건 2018년도에 사업자를 냈고요. 네. 이제 디자인 회사만을 운영을 하다가 숙소를 같이 운영을 하면서 네. 이제 보리당이라는 브랜드의 오프라인을 낸 거는 2023년 4월에 내서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디자인을 전공했으니까 이제 이 군산의 그 매력 있는 건물들을 좀 리모델링해서 숙소로 활용하고 거기에서 이제 또 블루 머스타드라고 하는 그런 업체를 지금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되면 죄송하지만 매출은 좀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사실 매출이 엄청나지는 않고요. 그냥 연매출 6천만 원에서 1억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6천만 원에서 1억이면은 사업을 지금 할 만합니까? 어떻습니까? 그래도 제가 그 창업을 한 지 이제 7년 차인데요. 네. 꾸준히 운영을 하고 있는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주 지역에 잘 살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네. 이 정도면은 청년들로 입장에서는 좀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까? 아니면 좀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까? 사실 사람마다 이제 사는 게 굉장히 다르겠지만 제가 살기는 부족함 없이 살고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네, 스스로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뭐 2018년에 이제 창업을 해가지고 또 2023년 작년에 이제 새로운 브랜드를 또 다시 확장을 해서 지금 계속 이어오고 있는데 창업을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뭐 하면서 어떤 어려움을 겪었고 그 어려움을 어떤 식으로 극복을 했습니까? 사실 처음에 여기 연고 없는 지역에서 제가 창업을 했다 보니까 일을 바로 주는 곳도 없고 저희 회사를 아는 곳도 없었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큰 어려움이었는데 네.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희망 키움이나 로컬라이즈 군산이라는 이제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게 되면서 많은 많은 이제 지인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같이 서로 일을 주기도 하고 어떤 프로젝트에 참여를 같이 하기도 하고 해서 처음에는 그렇게 저희 회사를 알렸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창업을 하고 기업을 운영을 하면서 이 시의 어떤 그 지원도 좀 받았을 것 같습니다. 어떤 지원을 받았습니까? 네. 제가 희망 키움이라는 그 시 지원을 받았는데요. 희망 키움은 이제 2년 동안 계속 저희한테 도움을 주는 그런 정책이었어가지고 네. 저희가 2년 동안 잘 버틸 수 있도록 큰 도움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네, 2년 동안 버틸 수 있는 그런 버팀목 역할이 이제 군산시의 청년 지원 정책이었다. 네. 그런 희망 키움이라고 하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군산시의 청년 창업의 지원 정책, 이른바 희망 키움 사업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그걸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저희 창업 희망 키움 사업은 저희 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창업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창업 희망 키움 사업은 그 사업을 초기 시작하시는 시기에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저희가 초기 창업비 500만 원과 매월 100만 원씩 2년 동안 창업 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창업가들께 개개인별로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서 성공 사례 같은 것도 공유하고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지원 정책이 있을 텐데 우리가 이제 처음에 부딪히는 분 그리고 이 청년들이 이제 창업을 할 때 그리고 창업하고 나서 계속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럴 경우마다 어떤 그 지원 정책이 따로 있는 것인지, 그 어떤 창업 지원 정책 어떤 체계 이런 게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지금 창업 희망 키움 사업 말고도 지금 저희가 좀 여러 가지를 하고 있어요. 네. 이제 올해 창업 희망 키움 같은 경우는 6년째로 접어드는데요. 세무 상담이라든지 그 마케팅, 컨설팅 같은 사업 초기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이게 입소문이 잘 나가지고 네. 올해 같은 경우는 10분을 선발을 했는데 43명이 접수하는 네. 큰 그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네. 올해 그 도전하신 창업가들 중에서는 군산 지역에서 나오는 특산품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네. 수산물이라던가 그런 사례가 많이 있었고 요즘 또 환경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데 리사이클링 제품을 가지고 활용하는 아이템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그런 분들이 많이 선발된 예가 있습니다. 네. 우리 이제 청년 창업 지원 정책이 금방도 우리 박 기자님께서 말씀을 하신 바와 같이 좀 입소문이 잘 나서 지원자들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기업들이 지금 얼마나 해년마다 지금 상당히 증가를 하고 있는 것인지 예, 좀 맞습니다. 설명을 해주시죠. 예, 맞습니다. 지금 올해가 6년째로 접어들었는데요. 총 7개 기수에 110명의 창업가를 발굴했습니다. 네, 7개 기수요. 네, 맞습니다. 7기네요, 7기. 네, 올해가 7기이고요. 네. 그 7기까지 참여하신 분들이 85억의 매출을 올렸고요. 네. 또 그 기업에서 100여 명의 고용을 또 창출하는 효과도 나타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런 정도에 있다 보면 지금까지 뭐 존속되고 있는 청년 창업자들은 몇 개나 됩니까? 저희 지금 7기까지
150개 창업가 네. 중에서요. 네. 현재 84% 생존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84%라고 하면은 5년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뭐 지금 뭐 계속 6년째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6년 동안 네, 현재까지. 현재까지. 네, 맞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벌이가 돼야 네. 계속 유지를 할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우리가 간단히 볼 수 있는 것들이 아까도 좀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매출액으로 보면 얼마 정도나 됩니까? 매출액은 85억 정도 되는데 85억 정도? 네, 예. 좀 이제 그 똑같이 85억을 110개 업체가 똑같이 한 그런 것은 건 아니고 예. 좀 들쭉날쭉하기도 하는데 뭐 잘된 기업 같은 경우에는 한 기업에서 고용을 20명 창출하고 네. 1년 매출액이 18억까지 나온 사례도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런 정도라고 하면은 이 업체 같은 경우는 업종이 뭡니까? 메타버스 분야로 그 아이템을 발굴한 업체인데요. 네. 저희가 이제 이 사업을 2019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 사이에 지금까지 오는 기간 중에 네. 코로나라는 특수 상황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관광 같은 분야를 메타버스로 발굴을 해가지고 그때 매출 성과를 좀 많이 올린 기업이 있습니다. 네. 이런 그 청년 창업자들을 이제 정책을 하다 보면 이 청년들이 좀 관심을 갖고 있는 업종이 있을 것 같아요. 주로 어떤 업종들이 지금 이렇게 창업을 하게 됩니까? 최근에 그 OTT 프로그램에 네. 흑백 요리사라는 요리 경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런지 요리 분야 외식 창업에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고요. 네. 저희 군산시에서도 그에 발맞춰가지고 지금 외식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 창업가들을 위한 그 인큐베이팅 공간이 있거든요. 네. 월명동에 청춘미가라는 공간이 있어요. 거기에 저희가 주방 기구라든지 이제 사업장도 제공하고 있고요. 컨설팅, 뭐 요리 같은 것도 요리하는 그 조리 과정 같은 것도 이제 교육을 시키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분야에도 좀 관심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그 청년 창업 정책의 어떤 성패를 평가를 스스로 한번 해본다고 한다면, 물론 이제 직접 기업을 하고 있는 청년들한테도 이제 평가를 부탁을 하면 좀 다르겠지만, 우리 이제 박 기자님 입장에서 네. 이 스스로 평가한다면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창업 통계를 보면은 창업을 시도하시는 우리 청년 창업가들이 한 70% 정도가 창업 초기에 그 자금이 부족하다던가 뭐 월 임대료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애로사항이 많다고 그래요. 네. 근데 이제 저희 군산시에서 창업 희망 키움을 통해서 그런 걸 지원함으로써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해소가 되고 있고요. 저희가 또 설문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 실제 창업했던 청년들 역시도 2년 동안 받았던 그 매월 경비라던가 주기적으로 저희가 6개월에 한 번씩 맞춤형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네. 그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됐다고 의견을 네. 주셨어요. 그리고 아까 그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창업을 하고 5년 이내에 폐업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네. 저희 군산시는 지금 84%나 되는 고용률을 이제 유지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굉장히 만족스럽고요. 앞으로도 이제 지역 청년들이 이 군산에서 오래 살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그 정책으로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지만 또 민간과 협업해서 네. 한 것들도 있지 않습니까? 뭐 예. 그런 사례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우리 허승희 대표님이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요. 로컬라이즈 사업이라고 네. 2019년도에 그 SK ENS와 언더독스가 참여해가지고 저희 그 원도시민 영화동 일대를 군산의 문화관광지로 부각시키고 도시의 활력을 불어넣었던 최초의 프로젝트 사업이 있었거든요. 네. 그 사업을 통해서 이제 26개 팀 60여 명 정도의 창업가들이 발굴되었고요. 그 사업이 끝나고 또 저희 희망 키움으로 8개 기업이 넘어오셨어요. 네. 그래서 그게 좋은 사례가 돼가지고 지금 희망 키움 사업이 점점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네. 상당히 그 민간 영역에서 하는 것이 군산시 이 희망 키움 정책에도 좀 반영이 되고 네. 그렇다고 한다면은 민간에서 했던 로컬라이즈 군산이라고 하는 게 당시로 볼 때는 이제
자치단체 군산시가 이런 지원 정책을 하는 것과는 어떤 게 다른 점이 있더라. 뭐 이런 것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관에서 물론 사업화 자금이라던가 기타 뭐 기술 지도 같은 것은 하고 있지만 또 민간에서 그 다룰 수 있는 영역이 훨씬 넓고 네. 또 네트워크라든가 소통 이런 것을 그때 그 사업 추진하던 당시만 하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최근까지도 해마다 저희 군산 지역 그 창업가들뿐만 아니라 부산이라던가 이런 곳에서 창업을 하시는 분들까지 초청을 해가지고 네. 다양한 행사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참 좋은 사례로 남는 것 같습니다. 네, 민간에서 할 수 있는 장점, 네. 전국적인 차원에서 네트워크하는 그런 효과도 있고 아무래도 기법이 좀 다를 수도 있지 않겠나. 예, 맞습니다. 이런 저희가 생각이 네. 들겠습니다. 이게 청년 정책을 계속 청년 창업 정책을 계속 이제 오히려 더 이제 확대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박순양 계장님이 이제 생각하실 때 군산시의 앞으로 이제 청년 기업 창업 정책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앞으로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죠. 창업 희망 키움과 같이 시에서 직접 지원하는 안정적인 창업 정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지금 다 말씀은 못 드렸는데 지금 저희 지역에 있는 대학교와 또 협력해서 그 창업 기업을 육성하는 사업도 추진하고 있고요. 네. 또 40세 이상의 중장년들을 위해서 중장년 창업 기술 센터라는 곳도 운영하고 있고 또 저희 군산시에는 청년들이라는 또 좋은 공간이 있어요. 네. 그쪽에 이제 창업 지원센터가 안에 입점이 돼 있어가지고 다양한 창업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이처럼 군산에서 창업하기 좋은 생태계를 만들 수 있도록 저희가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자, 허승희 대표님. 자, 이제 군산에서 사업을 해서 상당 기간, 뭐 6년, 7년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예.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그리고 후배 청년 창업자들에게 좀 하고 싶은 말씀, 이런 것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점들을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 창업을 계획하고 있는 후배님들한테는 일단 시도를 먼저 해보는 거를 조금 추천을 드립니다. 이제 하고 일단 부딪혀봐라. 네. 물론 이제 무작정 부딪힌다기보다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은 조금 부딪혀 보는 것도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지역에서의 창업에 유리한 점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꼭 이제 상경을 하는 생각보다는 지역에서 이제 어떤 좋은 자원을 가지고 창업을 해보시는 거를 굉장히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 계획. 말씀해 주시죠. 지금 제가 이제 1년간 이제 운영을 해온 보리당이라는 브랜드를 이제 점차 키워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새로 신제품이 이제 만들어지는데 그 이제 한국형 밀크티라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그런 제품들도 계속 개발을 하고 있으니 조금 더 이제 군산의 흰찰쌀 보리를 많이 알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네. 다시 이제 우리 허 대표님한테 경험이 있으니까 좀 여쭤보고 싶은 것이 수도권에서 이제 활동을 하다가 이 지역으로 좀 왔지 않습니까? 네. 수도권에서 이렇게 하는 것과 지역에서 창업해서 하는 거, 지역에서 어떤 그 기회를 갖기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되게 청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네. 좋은 직업을 위해서 네. 수도권으로 가는 게 일반적인 상황인데, 네. 이 지역에서도 어떤 기회를, 좋은 기회를 또 만들 수도 있다. 이런 네. 시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 허 대표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실 지역에서 창업을 하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도전에 대한 기회비용이 굉장히 낮습니다. 서울보다. 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하고 싶은 거를 맞는 방향을 찾기가 좀 더 낮은 기회비용으로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일단 제가 지역에 그 하고 싶은 게 있으시면은 지역에서 창업을 하시는 거를 추천드린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사실 그 서울에서는 너무나
무궁한 그 경쟁을 하게 되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경쟁을 하다 보면 사실 삶의 방향성이나 이제 하고 싶은 것들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그런 자신의 꿈을 찾기가 더 좋다고 생각이 되어서 네. 그렇게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네. 청년들의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잘 정체성을 잘 가꾸고 또 사업도 하면서 거의 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것이 바로 수도권보다는 지역에 있다, 네. 지방에 있다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지역에서 청년들이 창업을 하기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수년 동안 창업을 해서 지속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성공의 경험을 쌓아가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청년들의 강한 창업 의지와 이런 성공 경험이 군산시의 지원과 합쳐져서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한다면 참 좋은 성공 사례를 또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성공 경험을 통해서 청년 창업이 지역 경제 활성화의 밑바탕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슈와 화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두 분 오늘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